초겨울 아침 골목길은 아직 어둠에 젖어 있다. 쓸쓸한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거리를 울린다. 할아버지는 낡은 자전거에 종이박스를 실었다. 빨간 목도리를 질끈 두르고 후줄근한 회색 외투. 손에는 구멍난 장갑, 찬바람이 손끝을 스친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폐지를 조심스레 주워 담는다. 골목 구석에서 바람소리 대신 그의 기침소리가 들린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그를 슬쩍 흘끗 보고 고개를 돌린다. 냄새나. 작은 목소리가 들리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는다. 바닥에 떨어진 캔을 줍기 위해 천천히 몸을 굽힌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폐지 수레는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그를 따라간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다. 회색빛 구름뿐이다. 편의점 앞에서 서성이다가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간다. 젊은 알바는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도 들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라면 하나를 집어든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 틈에 섰지만 눈총이 느껴진다. 앞에 서 있던 청년이 짜증을 내며 뒤를 돌아본다. 아저씨, 좀 떨어져요. 소리에 할아버지는 움찔한다. 뒤에 있던 중년 여성이 코를 찡그리며 자리를 옮긴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산대를 바라본다. 현금 없으세요? 점원이 무심하게 묻는다. 주머니를 뒤적이던 손이 잠시 멈춘다. 구겨진 1,000원짜리 2장을 꺼내 조심스레 내민다. 점원은 한숨을 쉬며 거스름 돈을 툭 건넨다. 그는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나간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라면을 먹기 시작한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지만 온기는 없다. 누군가 지나가며 쓰레기를 무심히 던지고 간다. 그는 바닥에 종이를 주워 다시 봉지에 넣는다. 옆 가게 상인은 그를 보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맨날 저러고 다녀 불쌍한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말이 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묵묵히 먹는다. 포장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그의 손길. 그에게는 라면 한 그릇이 하루의 위로다. 잠시 뒤 비둘기 몇 마리가 그의 발밑을 맴돈다. 할아버지는 라면 국물 한 숟갈을 살짝 바닥에 흘린다. 비둘기들이 몰려들자 그는 작게 웃는다. 누군가에게는 찌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식사. 그는 그런 세상을 잘 알고 있었다. 갑자기 어린아이가 다가와 그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하고 사탕을 내민다. 그는 당황하며 고개를 젓지만 아이는 웃으며 손에 쥐어준다. 고맙다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며 작게 혼낸다.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마. 그 말에 아이는 잠시 뒤를 돌아본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손안의 사탕을 바라본다. 그 사탕은 포장도 없이 조용히 주머니에 들어간다. 이름 모를 친절 하나가 그의 하루를 바꿔준다. 그는 다시 자전거를 끌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골목 끝 버려진 TV와 책장 사이로 몸을 숙인다. 무거운 종이 상자를 자전거 뒤에 묶기 위해 애쓴다. 밧줄 하나가 풀리자 종이가 바닥에 우수수 쏟아진다. 그 순간 지나가던 사람들이 피하듯 발걸음을 옮긴다. 길 막지 마세요. 한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온다. 그는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깊이 숙인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하나하나 다시 주워 담는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종이가 다시 흩날린다. 그는 지친 듯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 햇빛은 없다. 주름진 그의 얼굴엔 시간의 흔적이 깊다. 마주오는 택시는 경적을 울리며 비켜가라고 신호를 준다. 그는 황급히 자전거를 옆으로 뺀다. 택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휙 지나간다. 길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그에게 개가 다가온다. 개는 꼬리를 흔들며 그의 발치에 앉는다. 그는 자신의 도시락 뚜껑을 열고 밥 한 숟갈을 덜어준다. 너도 배고프구나. 나도 마찬가지란다. 그의 미소는 어쩐지 슬프고도 따뜻하다. 그렇게 한 사람도 주목하지 않는 하루가 저물어간다. 하지만 그 하루에도 작고 소중한 장면들이 있었다. 비둘기, 사탕, 깨, 그리고 그의 웃음.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지만 그는 하루를 포기하지 않았다.
폐지 수레는 다시 어둠 속 골목을 향해 나아간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지고 자전거 바퀴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 그는 또 하루를 살아냈다.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한 아이의 관심. 따사로운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던 어느 오후. 학교가 끝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온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사이 조용히 혼자 걷는 한 남자아이. 그 아이의 눈이 담장 너머의 골목길을 스친다. 거기엔 구석에 앉아 폐지를 정리하던 그 할아버지가 있었다.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진다. 할아버지를 보는 시선엔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다. 친구들은 그냥 지나치지만 그 아이만은 발걸음을 멈춘다. 할아버지 도와드릴까요? 작고 맑은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놀란 듯 고개를 든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괜찮단다. 이건 내 일이란다. 하지만 아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종이박스를 하나 들어서 수레 위에 올려놓는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스며든다. 내 이름이 뭐니? 민준이에요. 민준이는 자신이 먹던 간식을 가방에서 꺼낸다.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할아버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과자를 받는다. 요즘 애들 과자는 참 고급지구나. 둘은 조용히 웃는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민준이의 엄마. 표정이 굳어진 채 다가온다. 민준아, 그런 분이랑 놀지 말랬지? 민준이는 작게 대답한다. 근데 엄마 할아버지 착해. 엄마는 할아버지를 한번 힐끗 본다. 그의 손에는 낡은 장갑, 구겨진 종이봉투. 잠시의 침묵 뒤 엄마는 민준이를 데려간다.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작게 인사한다. 민준이도 뒤를 돌아 인사를 한다. 다음 날 민준이는 작은 도시락을 2개 챙긴다. 친구들이 놀리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 나 이따가 할아버지 줄 거 있어. 정문 앞에서 몰래 빠져나간 민준. 그는 어제 그 골목으로 다시 간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다. 민준이의 모습을 보자 눈을 동그랗게 뜬다. 또 왔구나. 네. 점심 드셨나요? 민준이는 도시락을 건넨다. 이건 내가 먹어야지. 2개 싸왔어요. 하나는 할아버지 거예요. 말없이 도시락을 받는 할아버지. 눈가가 촉촉해진다. 이런 밥은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늘 아래 나란히 앉은 둘. 민준은 소세지를, 할아버지는 멸치볶음을. 서로 교환하며 웃음을 터뜨린다. 민준아, 너는 몇 학년이니? 3학년이요. 꿈은 과학자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나도 옛날에 전자부품 만드는 일을 했단다. 민준의 눈이 반짝인다. 진짜요? 로봇 만들었어요. 그런 비슷한 것들도 했었지. 아이의 반응에 할아버지는 신나게 이야기한다. 옛날에 만든 장치들, 실패했던 실험들. 민준은 무릎을 꿇고 집중해서 듣는다. 골목에 웃음소리가 퍼진다. 한때 조용하던 그 자리에 생기가 돈다. 다시 민준이의 엄마가 등장한다. 이번엔 말없이 아이와 할아버지를 바라본다. 둘의 눈빛, 표정, 온기가 그대로 전해진다. 엄마는 조용히 다가와 도시락 쓰레기를 받아든다. 다 드셨으면 제가 버릴게요. 할아버지는 살짝 당황하며 고개 숙여 인사한다. 고맙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이후 민준은 자주 골목을 찾는다. 할아버지도 매일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 같이 걷기도 하고, 같이 라면을 나눠 먹기도 하고, 낡은 자전거를 고쳐보기도 하고, 둘만의 시간은 점점 길어진다. 말없이 마음이 쌓여간다. 민준은 할아버지를 친구에게도 소개한다. 우리 동네에 진짜 멋진 할아버지 있어. 친구는 놀란다. 저 할아버지 예전에 거지인 줄 알았는데. 민준은 말한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조용히 할아버지에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민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준이 있었다. 골목길에 앉아 아이들과 얘기하는 할아버지.
종이박스를 쌓는 그의 손길도 가볍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다. 작은 온기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관심이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꾸는 기적. 상인들의 냉대. 따뜻한 햇살 속 작은 전통시장의 하루가 시작된다. 왁자지껄한 소리와 분주한 발걸음. 사람들은 싸게 파는 가게를 찾느라 바쁘다. 그 틈에 할아버지가 수레를 끌고 조심스레 시장에 들어선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주변 상인들의 귀에 들어온다. 또 왔네. 저 노인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할아버지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인다. 과일 가게 앞에서 바나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상인이 손을 내젓는다. 손대지 마세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뒷걸음질 친다. 옆 가게에서는 김치 냄새가 진동한다. 할아버지는 잠깐 멈춰 향을 맡는다. 그걸 본 주인은 노려보며 말한다. 냄새 맡을 거면 사든가 구경만 하지 말고. 지나가던 손님 한 명이 잠깐 쳐다본다. 그러다 곧 외면하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수레를 끌고 다른 쪽으로 향한다. 채소 가게 앞에 도착해 상자를 내려놓는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불쾌한 얼굴로 다가온다. 아저씨, 여기서 그거 내려놓지 마요. 장사 방해되잖아요. 할아버지는 얼른 다시 상자를 들어 수레에 올린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린다. 주변 상인 몇몇은 웃으며 수군거린다. 맨날 젖꼴이야. 불쌍하다 못해 짜증나.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구경하듯 쳐다본다. 할아버지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지나간다. 그의 등 뒤에서 웃음이 튄다. 아이 몇 명이 골목에서 장난을 치다 할아버지를 본다. 할아버지 우리랑 숨바꼭질해요. 그 말에 상인 하나가 소리친다. 거기서 놀지 마. 저런 노인 따라다니지 말라고. 아이들은 놀라 도망친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멈춰선다. 팔짱을 푼 채 자신을 내려다본다. 낡은 바지, 다른 신발, 먼지가 묻은 상의.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쉰다. 그 순간 옆에서 상인이 빈 박스를 발로 걷어찬다. 이런 건 좀 치우고 다니세요. 박스가 그의 수레를 치고 바닥으로 떨어진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박스를 다시 수레에 싣는다. 그 옆을 지나가던 젊은 커플은 피식 웃는다. 저렇게 다니면 민폐 아니야? 할아버지는 조용히 시장 끝으로 향한다. 그의 발걸음은 더 천천히, 더 무겁게 느껴진다. 언제부턴가 시장에서 그를 반기는 사람은 없었다. 단 한 명도. 그저 짐처럼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작은 분식집 앞에 멈춰선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김밥이 돌돌 말려 있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 순간 가게 안에서 젊은 여점원이 고개를 내민다. 살 거 아니면 비켜주세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돌아서려다 주머니를 뒤져본다. 구겨진 동전 몇 개가 손바닥에 놓인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다. 김밥 한 줄만 싸주세요. 점원은 피곤한 표정으로 돈을 받는다. 포장. 여기서 드세요. 여기서 먹어도 될까요? 그의 말에 점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테이블을 가리킨다. 거기 앉으세요. 근데 올해는 못 앉아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는다. 김밥 한 줄이 접시에 담겨 나온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 조각씩 천천히 먹는다. 누군가 뒤에서 사진을 찍는다. 야, 진짜 찐 노숙자 같지 않냐? 플래시가 터지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든다. 청년 둘이 웃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다. 그의 눈빛에 고요한 슬픔이 맺힌다. 조용히 식사를 마친 뒤 그는 테이블을 닫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온다. 시장 입구로 걸어가던 길, 지나가던 아줌마가 그의 어깨를 스친다. 아이고, 죄송해요. 어라, 당신.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춘다.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을 가늘게 뜬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 돌아선다. 할아버지는 다시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간다. 그의 손엔 아직 김밥 봉지가 쥐어져 있다. 그 봉지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다. 맛있게 드세요. 그 글귀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사람들 모두가 차가운 건 아니구나. 그는 그렇게 다시 골목 속으로 사라진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천천히 이어진다. 병원에서의 굴욕. 추운 바람이 부는 아침. 할아버지는 한 손으로 옆구리를 감싸며 병원 앞에 도착한다. 작은 기침 소리가 입가에서 새어나온다. 병원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의 낡은 신발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밟는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하얀 조명 아래 그의 옷차림은 유난히 초라해 보인다. 접수대 앞에 줄을 선 사람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마지막에 선다. 옷깃을 여미며 안절부절 못한다. 접수 창구에 도착하자 직원이 눈을 내리깔고 묻는다. 진료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통증이 있어서. 직원은 차갑게 응대한다. 건강보험증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낸다. 직원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본다. 어르신, 이거 유효기간 지났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는다. 그럼 진료는 못 받나요?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조금만이라도 통증이 심해서요. 직원은 한숨을 쉰다. 진료과는 어디신데요? 내과요, 기침이 오래돼서. 직원은 화면을 두드리고 번호표를 건넨다. 대기 인원 많으니까 한참 기다리셔야 해요. 그 말과 함께 창구는 닫힌다. 할아버지는 빈자리를 찾아 앉는다. 옆에 앉은 젊은 여성이 슬쩍 몸을 돌린다. 할아버지의 낡은 옷에서 먼지가 날리는 듯한 연출. 저기 앉을래? 여성이 남편에게 조용히 말한다. 두 사람은 자리를 옮긴다. 할아버지는 모른 척 고개를 숙인다. 기침이 몇 번 터지고 가방에서 작은 물통을 꺼내 마신다. 물은 미지근하고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 순간 그의 번호가 불린다. 진료실 문 앞에 선 할아버지. 안에서 의사가 서류를 훑고 있다.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한다. 증상은요? 기침이 오래됐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의사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묻는다. 언제부터 그랬죠? 2달 전부터 조금씩. 약 드셨어요?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의사의 눈이 잠시 그를 향한다. 그럼 폐 사진 찍고 오세요. 다 찍어야 하나요, 비용이? 의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확진 없이는 진단도 못 내립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을 나와 엑스레이실 앞에 선다. 엑스레이실 간호사가 무표정하게 말한다. 옷 벗으시고 저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는 서둘러 외투를 벗고 들어간다. 추운 공기가 등을 감싼다. 기계 앞에 조심스레 서고 숨 크게 들이마시고 멈추세요. 촬영합니다. 짧은 전자음과 함께 화면이 깜빡인다. 촬영이 끝나고 그는 허둥지둥 옷을 다시 입는다. 손이 떨려 단추가 잘 채워지지 않는다. 간호사는 조용히 한숨을 쉰다. 다 되셨으면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할아버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뜬다. 복도에서 서류를 들고 진료실로 다시 간다. 의사는 사진을 훑어보다 말한다. 염증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는 작게 묻는다. 약값은 얼마나 나올까요? 처방만 받을 건가요? 예, 일단은. 의사는 메모를 써서 건넨다. 이거 약국 가서 내세요. 약국으로 향하는 할아버지. 창구에 처방전을 내밀며 말없이 서 있다. 약사는 약봉지를 준비한 후 말한다. 7,400원입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한다. 구겨진 1,000원짜리와 동전들을 꺼내 하나하나 세어가며 건넨다.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지겨운 듯 눈을 굴린다. 아저씨, 좀 빨리 좀 해요. 약사는 무표정하게 거스름 돈을 계산한다. 할아버지는 봉지를 받아 조용히 나온다. 의자에 앉아 약봉지를 열어본다. 알록달록한 알약들이 쌓여 있다. 그는 조심스레 다시 봉지를 닫는다. 밖으로 나가려다 잠시 멈춰선다. 로비 한쪽엔 부유해 보이는 노부부가 앉아 있다.
그들은 간호사에게 따뜻한 차를 받는다. 의사는 직접 나와 인사를 한다. 회장님, 경과 좋으십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할아버지.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군다. 묵묵히 병원 문을 나선다. 추운 바람이 다시 그의 몸을 감싼다. 그의 손엔 약봉지가 꼭 쥐어져 있다. 그 속엔 사람 대 사람의 온도가 없었다. 아이의 엄마 진심을 보다. 학교 앞 하교 시간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335 몰려 나온다. 민준이는 평소처럼 할아버지가 있는 골목으로 발걸음을 향한다.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는 민준이 엄마. 걱정스러운 눈빛이 떠나지 않는다. 또 그 노인네 만나러 가는 거니? 혼잣말처럼 말하며 재킷을 집어든다. 엄마는 조용히 골목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멀리서 아이와 할아버지가 함께 걷는 모습이 보인다. 작은 웃음소리가 골목에 퍼진다. 엄마는 벽 뒤에 숨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본다. 민준이와 할아버지는 오래된 자전거를 고치고 있다. 민준아, 너 손 더러워진다. 괜찮아요. 할아버지랑 하면 재밌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는다. 민준은 기름 묻은 손을 휴지로 닦으며 말한다. 엄마는 왜 자꾸 할아버지한테 가까이 가지 말래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다. 대신 낡은 손수건으로 아이 손을 닦아준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그 순간 갑자기 자전거가 넘어져 할아버지 발등을 친다. 아야, 작게 신음하는 소리. 민준이 당황해서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괜찮다고 말한다. 엄마는 결국 숨겨진 채로 손에 든 구금약을 움켜쥔다. 하지만 나설 수는 없다. 민준이 자전거를 다시 세우고 할아버지를 부축한다. 그 손길이 놀랍도록 따뜻하다. 그 광경에 엄마는 눈을 떼지 못한다. 며칠 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엄마. 우연히 좁은 골목에서 비틀거리는 할아버지를 발견한다. 양손 가득 상자를 들고 있었다. 골목이 미끄러워 발을 헛디딘 순간 엄마가 급히 달려가 할아버지를 붙잡는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놀라서 고개를 든다. 아, 당신은? 엄마는 말없이 상자 하나를 대신 들어준다. 혼자 들기엔 너무 무거워요.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웃는다. 이런 건 익숙해서 괜찮습니다만. 익숙하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엄마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흐른다. 둘은 말없이 나란히 걷는다. 그 사이 시장의 한 상인이 말을 건다. 아줌마, 왜 저 노인 짐을 들어줘요?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한다. 사람 대 사람으로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 말에 상인은 말문이 막힌다. 그날 저녁 엄마는 민준이에게 도시락을 하나 더 챙겨준다. 이건 할아버지 줄 거야? 응. 오늘은 엄마가 직접 드릴래. 민준의 눈이 동그래진다. 진짜. 다음 날 할아버지는 익숙하게 폐지 수레를 끌고 있다. 그 앞에 민준이 엄마가 서 있다. 점심 드셨어요? 할아버지는 놀라. 아니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내민다. 이거 민준이랑 같이 먹으세요. 할아버지는 도시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인다. 이런 건 받아도 될지. 민준이가 꼭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는다. 함께 앉은 벤치에서 셋이 도시락을 나눠 먹는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한 식사. 엄마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예전엔 어떤 일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기계 부품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30년 넘게요. 기계요? 민준이 과학 좋아해요. 그거 알아요. 꿈이 로봇 만드는 거라며. 민준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도 따라 웃는다. 식사 후 엄마는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넨다. 이건 비상약이에요. 다친 데 있으면 꼭 바르세요. 할아버지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이런 친절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기본이에요. 그 말이 할아버지의 가슴에 깊이 스며든다. 짧은 침묵 속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간다. 아이, 엄마, 할아버지.
세 사람은 그렇게 하나의 식탁을 나눈다. 편견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순간 골목에 햇살이 더 깊게 스며들기 시작한다. 이전과는 다른 온도의 풍경. 할아버지의 눈가엔 작은 빛이 맺힌다. 누군가의 진심은 결국 전달되는 법. 그 진심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퍼지는 소문. 시장은 오늘도 분주하다. 상인들의 목소리, 손님들의 흥정소리. 그 틈을 조용히 걷는 익숙한 실루엣. 폐지 수레를 끄는 할아버지의 모습. 그 누구도 여전히 관심 두지 않는다. 하지만 어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 청과물 가게 사장님이 조용히 속삭인다. 저 할아버지 알고 보니 대단한 사람이라던데. 옆 가게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뜬다. 에이 설마요. 그냥 거지 아니에요? 아니래니까 무슨 과학자였대. 기계 만드는 데서 일했다나 뭐라나. 소문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간다. 그 대기업 있잖아. 거기 기술개발팀에 있었다던데. 진짜요? 그런 분이 왜 지금 이래요? 김밥집 아주머니도 슬쩍 듣고 끼어든다.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낌이 이상했다니까. 말투가 보통 노인네가 아니었어. 주변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해본다. 성함이 뭐라고 했죠? 모르지. 그냥 할아버지라고만 불렀으니. 혹시 뉴스 같은 데 나오진 않았을까?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는다. 그 노인 원래 뭐 하시던 분인지 알아요? 예전에 공장에서 일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똑똑하셨대요. 기술 같은 거 잘 다루고. 시장 골목 어귀에 모여드는 사람들. 그의 수레가 지나갈 때 시선이 따라붙는다. 할아버지는 그저 평소처럼 묵묵히 걸을 뿐. 괜히 괴짜 취급했나봐. 우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무시했네. 말소리는 작지만 그 울림은 커진다. 조용히 지나던 사람이 발걸음을 멈춘다. 진짜 그런 분이었으면 어떡하지? 시장 게시판 한켠. 낡은 종이 한 장이 붙는다. 그 할아버지 옛날에 특허 등록도 했다더라. 진짜? 여기 기사 캡처 봐봐. 이름이 비슷하대. 점점 진지해지는 분위기. 놀리던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입을 다문다. 무시하던 시선들이 이제는 관찰로 바뀐다. 작은 아이가 저 할아버지 알아요라며 다가온다. 맨날 나한테 웃어줘요. 그 말에 어른들은 머쓱한 표정을 짓는다. 어쩐지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있더라. 한 할머니는 조용히 말한다. 그의 말 한마디 없이도 참 따뜻하더라. 예전엔 그런 걸 몰랐지. 소문은 시장을 넘어 동네로 퍼진다. 동네 카페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다. 아니, 진짜 발명가였대요. 이름을 밝히질 않아서 더 미스터리야. 혹시 무슨 사연 있는 거 아닐까요? 아이 엄마들 사이에도 화제가 된다. 우리 민준이랑 매일 도시락 먹는 그 할아버지잖아. 그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나봐. 사람 참 겉만 보면 안 되는 거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마트 직원도 말한다. 그분 계산할 때마다 꼭 인사해요. 한결같이.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왜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을까? 사람들은 하나둘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어느 날 지역 신문 한 귀퉁이에 짤막한 기사. 무명의 발명가 고철 수레를 끄는 이유. 사진은 흐릿했지만 얼굴은 익숙했다. 시장 사람들은 기사를 돌려보며 웅성댄다. 진짜였어. 그 사람 맞잖아. 분위기가 서서히 바뀐다. 처음엔 조용히, 그 다음엔 조심스럽게. 누군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넨다. 누군가는 오늘도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넨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저 평소처럼 폐지를 모으고 종이박스를 정리하고 아이의 도시락을 기다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바람을 맞고 있다. 하지만 그의 세상은 바뀌고 있다. 소문은 때로 칼이 되지만 때로는 진실을 비추는 빛이 되기도 한다. 할아버지의 정체는 아직도 수수께끼.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확실히 달라졌다. 그를 바라보는 시선엔 이제 경계 대신 호기심이 있다. 그리고 아주 조금의 존중도. 처음엔 믿지 않았던 이야기. 지금은 누구보다 궁금한 이야기. 그 노인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
갑작스러운 큰 사건. 평온하던 시장 골목에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진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쪽을 향해 몰려든다. 불이야. 저기 고깃집에서 불이 났대. 연기가 피어오르고 타는 냄새가 진동한다. 시장 안쪽은 금세 아수라장이 된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물건을 챙겨 도망친다. 노점상들은 불길 쪽에서 물건을 빼내기 바쁘다. 소화기 어디 있어?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한다. 주변은 점점 연기로 가득 찬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의 외침. 소화전은 저쪽이야. 연기 속에서 나타난 건 폐지 수레를 끌던 할아버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한다. 거기 호스 연결하면 됩니다. 누군가 할아버지가 왜 저걸 알아? 라고 말한다. 그는 놀란 틈도 없이 빠르게 움직인다. 수레에서 낡은 망치를 꺼내 철문을 두드린다. 닫혀있던 소화전 커버가 열리고 직접 호스를 연결하기 시작한다. 가까이 있던 상인 하나가 소리친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외친다. 밸브 돌리고 노즐은 위로. 손대지 말고 각도만 유지해요. 지시가 놀라울 만큼 정확하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그의 지휘에 따라 몇몇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안쪽은 위험해요. 통로는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해요. 창고 안에 가스통 있어요. 먼저 확인해야 해요. 사람들은 할아버지 말을 따르며 빠르게 대피한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그를 도우며 물을 뿌린다. 어르신, 이거 어떻게 아세요? 그는 대답 대신 짧게 말한다. 예전에 이런 설비 만들던 사람이야. 순간 모두가 멈칫한다. 그럼 진짜 기사에 나온 그분? 그때 그 기술자. 주변에선 놀람과 존경이 섞인 탄성이 터져나온다. 할아버지는 불길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철문을 열고 안의 상황을 확인한다. 화염이 피어오르던 순간 그는 급히 창고 쪽 아이를 향해 외친다. 거기 위험해.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아이 한 명이 어른 몰래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연기 속으로 들어간다. 주변 사람들 들어가면 안 돼요. 외치지만 그는 겁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몇 분 후 잿빛 연기 속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걸어 나오는 그의 모습. 모두가 숨을 멈춘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 살았다. 아이가 살아났어. 아이 엄마가 달려와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한다.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 손엔 화상 자국이 보인다. 소방대원이 도착하고 상황을 정리한다. 누가 초기 진압했습니까? 주민들이 손가락으로 할아버지를 가리킨다. 소방관은 그를 보며 격려하듯 고개를 숙인다. 대단하십니다. 구조 경험 있으세요? 예전엔 그걸 만드는 쪽에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바뀐다. 무시와 조롱이 섞였던 눈빛이 이젠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어 있다. 그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게시판엔 감사의 메모들이 붙는다. 당신 덕분에 재산과 생명을 지켰습니다. 이제야 진짜 당신을 봅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며 할아버지 손을 꼭 잡는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웃는다. 한쪽에선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온다. 기사에 나온 분이 맞으시죠? 인터뷰 가능할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한다. 저는 그냥 누군가를 지켜야 했을 뿐입니다. 그 짧은 말에 모두가 숙연해진다. 그는 그날도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돌아간다. 하지만 오늘의 그 발걸음은 다르다. 사람들의 눈빛도 표정도 인사도 달라졌다. 누군가는 조용히 따뜻한 음료를 건넨다. 누군가는 그를 따라 걸으며 말동무가 된다. 작은 영웅은 언제나 곁에 있었다. 그를 몰라봤던 건 우리였다. 오늘 사람들은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겉모습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불길 속에서 모두의 인식을 바꿨다. 진짜 가치는 겉이 아닌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진짜 정체가 밝혀지다. 불이 난 다음 날 지역 신문에 한 장의 사진이 실린다. 불길 속 아이를 구한 노인. 사진 속 인물은 바로 그 할아버지였다. 기사는 짧았지만 파장은 컸다. 노숙자처럼 보였던 남성 사실은 은퇴한 기술자 출신. 특허만 10건 넘는 전직 발명가. 대기업 전자부품 개발에 참여했던 핵심 인물. 시장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 기사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 진짜 그분이 맞다고? 저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던 거지? 고개를 숙이는 상인들. 그때 김밥 팔면서 무시했는데. 우리도 장사하느라 정신 없었지만 너무했다. 서서히 퍼지는 죄책감. 동네 커뮤니티에도 기사 링크가 빠르게 공유된다. 그 할아버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도 봤어요. 얼굴 보니까 나도 기억난다. 사람들은 하나둘 기억을 더듬는다.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되살아난다. 그는 여전히 같은 옷, 같은 수레를 끌고 있다. 하지만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떤 이는 멀리서 그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다. 어떤 이는 음료수를 사서 조용히 건넨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는다. 그날 오후 민준이 엄마도 기사를 본다. 이럴 수가 정말 그분이.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제야 이해가 되는 이야기들. 그가 왜 그렇게 조용하고 묵묵했는지. 엄마는 민준과 함께 다시 시장으로 향한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폐지를 정리 중이다. 할아버지. 그는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는다. 민준이 왔구나. 엄마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넨다. 어르신 기사를 봤어요.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내젓는다. 다 지난 일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게 제 삶이죠. 그래도 너무 놀랍고 존경스러워요. 민준이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다. 할아버지 진짜 멋져요. 아니야, 너처럼 착한 아이가 더 멋지지. 셋은 따뜻한 눈빛으로 마주본다. 그 순간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다가온다. 할아버지, 저희가 너무 죄송했어요. 그땐 몰라서 무례하게 군 거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아요. 다 이해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다. 김밥집 아주머니는 도시락을 내민다. 이건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릴게요. 저도 빵 하나 더 구웠어요. 드셔보세요.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음식을 받아든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앉은 자리 주위엔 금세 사람들이 모인다. 그 기술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옛날엔 어떤 건 만드셨어요?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을 시작한다. 예전엔 이런 게 뉴스에 나올 줄은 몰랐죠. 아이들도 점점 그의 주위로 모여든다. 로봇도 만들 줄 아세요? 배터리 만드는 법도요? 그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해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란다. 민주는 그 옆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다. 엄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진다.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기 시작한다.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한다. 난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평범해 보였던 그 노인이 가장 비범한 사람이었음을. 그날 이후 시장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긴다. 폐지 모으던 자리에 작은 의자가 생기고 그가 앉을 수 있게 그늘막도 설치된다. 누군가는 매일 생수를 놓아두고 간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이라는 작은 메모와 함께. 그는 여전히 폐지를 줍고 골목을 걸으며 아이들과 인사를 나눈다. 하지만 이제 그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도 그를 낮춰보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말이 적지만 존재감은 더욱 크다.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바라보는 눈은 달라졌다. 그가 아니라 우리가 달라진 것이다. 그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된 진실. 진짜 가치는 조용한 사람 속에 숨어 있다. 사람들의 태도 변화. 그날 이후 시장의 아침은 달라졌다. 폐지 수레를 끄는 할아버지가 등장하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상인들이 생겼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웃으며 인사를 받는다. 예, 고맙습니다. 전에는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그에게 이제는 따뜻한 눈빛이 머문다. 수레가 지나가도 비켜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어르신, 이쪽으로 지나가세요. 넓은 쪽이에요. 무거운 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그가 수레를 멈추면 누군가가 물 한 병을 조용히 놓아준다. 이거요, 시원한 거 드세요. 김밥집 아주머니는 매일 작은 도시락을 준비한다. 어르신 오시면 이거 꼭 드리게요. 할아버지는 매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런 대접 익숙치가 않아서요. 사람들은 그런 겸손함에 더 감동한다. 아이들도 변했다. 그를 거지라 부르던 아이들. 이제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다. 어떤 아이는 자기가 만든 그림을 건넨다. 할아버지 이거 저예요. 옆에 있는 건 할아버지고요. 그 그림을 받은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한다. 참 잘 그렸구나. 정말 고맙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주변에 모여 옛날 기계 이야기, 발명 이야기, 구조 이야기들을 듣는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기술이란 건 사람을 도우려고 있어야 해. 남보다 앞서려고 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눈은 반짝인다. 그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다. 민준이도 그 속에 함께 있다. 이제 그는 친구들에게 자랑한다. 이 할아버지 진짜 대단한 분이야. 진짜 영웅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할아버지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어느 날은 시장 상인회에서 그를 찾아온다. 어르신, 시장 명예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말한다. 그런 자리는 제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진심을 전한다. 누군가 우리를 지켰고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시장 입구엔 작은 현판이 걸린다. 시장 명예시민 어르신. 이름 앞엔 이제 존경이 따라붙는다. 지나가던 젊은이들도 그 앞에서 인사를 한다. 누군가는 그때 기사 잘 봤어요 라며 말을 건넨다. 어느 방송국 기자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 한다. 그는 조용히 거절한다.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히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느 날 누군가는 꽃 한 송이를 그의 수레에 꽂아두고 간다. 당신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그는 한참 동안 그 꽃을 바라본다. 말없이 조용히. 그는 여전히 폐지를 줍고 음식을 나누며 아이들과 대화하며 소박한 일상을 살아간다. 하지만 사람들의 존중은 더 깊어진다. 그를 둘러싼 공기는 더 따뜻해졌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그에게 이제는 모두가 작은 관심을 건넨다. 그는 그 관심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저 고개 숙여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다. 상인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묻는다. 예전엔 왜 그렇게 조용히 계셨나요?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말한다. 사람에게 중요한 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말에 상인은 말을 잇지 못한다. 누군가가 울컥한 듯 눈을 훔친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 존중받는 어른, 살아있는 교훈. 그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길을 비켜준다. 그가 앉아있을 때 누군가는 따뜻한 차를 건넨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듣고 있다. 이제 시장은 그가 있는 풍경이 자연스럽다. 그를 우러러보지 않아도 그를 무시하지도 않는다. 그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한 사람의 조용한 인생이 수많은 사람의 인식을 바꾸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그 중심엔 조용한 한 노인이 있었다. 감동적인 마무리 유산. 가을바람이 부는 어느 아침, 민준이는 도시락 2개를 챙겨 가방에 넣는다. 오늘은 내가 직접 할아버지한테 드릴 거야.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분, 오늘도 골목에 계실 거야. 하지만 골목은 조용했다. 평소엔 늘 있던 자리에 오늘은 할아버지의 수레도 그림자도 없었다. 민준이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둘러본다. 할아버지 어디 계시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 무거워지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며칠째 안 보이시네. 어디 편찮으신가? 시장 사람들 사이에 걱정이 퍼진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겠지? 민준이 엄마는 급히 근처 보건소를 찾아간다.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해 한참을 수소문해야 했다. 마침내 한 장의 입원 기록. 이름 옆엔 조용히 기록된 말. 병원 중환자실 노인 보호 대상자.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말없이 병원으로 향한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그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본다. 민준이의 얼굴을 보자 작게 웃는다. 왔구나 민준아.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할아버지 왜 아프세요?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괜찮다. 그냥 조금 쉬고 싶어서.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며칠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시장 사람들은 할 말을 잃는다. 누군가는 가게 문 앞에 검은 리본을 붙인다. 누군가는 그의 자리에 꽃을 놓는다. 잊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그의 수레가 마지막으로 놓였던 자리. 거기엔 이제 사진 한 장과 촛불이 켜져 있다. 그 아래 작은 편지 봉투 하나. 민준에게 라고 적혀 있다. 아이 손에 조심스럽게 전해진다. 민준은 편지를 열어본다. 할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 민준아, 너는 참 따뜻한 아이란다. 너처럼 잘하면 세상은 더 좋아질 거야. 고맙다. 나를 사람처럼 대해줘서. 그 아래엔 낡은 노트 한 권이 함께 들어있었다. 그가 살아오며 적은 발명 아이디어들, 복잡한 도면과 계산. 하지만 그 속엔 민준이 로봇이라는 글씨도 있었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그 노트를 꼭 껴안는다. 며칠 뒤 뉴스 한 줄이 조용히 떠오른다. 초등학교 장학기금 기부자 익명 노인. 할아버지는 유언처럼 남긴 작은 금액을 민준이 학교에 기부한 것이었다. 이름 없이 조용히. 학교 게시판엔 작은 명패가 하나 생겼다. 이 장학금은 누군가의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아래에서 인사를 한다. 민준은 매일 그 앞에서 기도한다. 할아버지, 저도 언젠가 멋진 사람이 될게요. 계절이 바뀌고 시장도 변해간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들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살아 숨쉰다. 누군가는 아이에게 말한다. 이 동네에 진짜 영웅이 있었단다. 그의 사진은 작게 남아있지만 그가 준 따뜻함은 크게 남았다. 가난했던 한 남자, 무시당하던 한 노인. 그가 남긴 건 작지 않은 유산이었다. 그 유산은 돈이 아니라 존중, 배려, 그리고 진심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한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그는 사라졌지만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 사람들의 인사 속에, 도시락 한 줄기 김 속에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 골목 어딘가에서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는 중이다.